문제로 봅시다. 문제로 사법경찰관이 갑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A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갑을 불법 촬영에 대한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면서 갑의 휴대전화를 압수를 하고요. 사건을 인계받은 사법경찰관 P는 갑을 피의자로 신문을 하고요. 석방을 했다. 이후 갑은 음주 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에 음전숙을 피하려고 도망가다가 사법경찰관을 고의로 들이받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여러분, 이후로, 그러니까 이후 전후로 완전히 별개의 쟁점이네. 그러니까 앞의 문장들은 뭔가 이 수사의 어떤 증거 모으는 과정이고, 갑자기 그 뒤부터는 여러분 뭐예요?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을 들이박았다. 우리 특수 공직방 치상죄 뭐 결과적 가중법 문제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는 갑을 기소했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가 지금 이거는 왜 실어놨냐면 이 변시 문제가 22년도 1월달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두 번째 박스에 22년도 1차 경찰 문제 있죠. 이거 3월달이죠. 교수님들이 문제를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얼추 특히 사례형은 비슷해 갈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 문제 3번의 기억 보세요. P1의 현행범 체포 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체포를 면하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갑이 을을 폭행하더라도 정당방위로서 공직방위 안 된다. 라는 기억의 지문가. 2달 뒤에 있는 22년도 1차 경찰 문제 보세요. 사안을 보시면 성폭력 범죄가 빈번하던 경찰관들이 A의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술 취한 상태에 발견하는 갑을 발견하라고 불신검을 했고, 이에 갑이 운전면허증을 교부하고 신분조회하기 위하여 걸어가는 사이에 P1의 멱살을 붙잡았다. 그러니까 P2의 주민들도 들었다. P1은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여러분들이 형법 시간에 정당 방위 파트를 공부를 하실 때 나오는 판례예요. 이거 공무수행 적법해요, 위법해요? 위법하죠. 우리 마침 오늘 공부했네. 형사서 붙으신 친구들은 마침 오늘 공부했네. 이거 왜 현행범 체포할 때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 영장형 체포 다 뭐가 필요해? 체포의 필요성 필요해. 도주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체포할 수가 있어요. 근데 힌트를 다 주고 있죠. 신분증을 확보했다. 증인들이 다 마련되어 있다. 얘네들이 뭐가 없다. 비록 모욕죄의 현행범일지 모르겠지만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를 할 수가 있어 없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법한 공무수행이 되죠. 여기에 대해서 반격을 했다. 그 밑에 보기 봅시다. 갑에 대한 헌법 제136조 제1항 공직방 및 제2항 257조 제1항 상해죄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거의 똑같이 냈죠. 지금 위에 기억이나 밑에 보기나. 여러분들이 결론은 일단 뭐예요? 이거 정당방위, 그러니까 이 경찰관을 때린 문제 3에서는 갑, 그다음에 그 밑에서도 갑. 자, 경찰관을 때린 갑 처벌돼요, 처벌 안 돼요? 처벌 안 돼요. 근데 이게 참 오랜만에 나왔어요. 정당방위로 처벌이 안 돼요. 구속 요건 자체가 없어 처벌이 안 돼요. 보통 여러분들 교재에 실려 있는 판례들을 자세히 보면 다 상해죄를 물어보거든요. 상해죄는 정당방위로서 상해죄가 안 되죠. 경찰관이 먼저 나한테 위법하게 공무수행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격하는 거는 정당하고, 그러한 와중에 경찰이 다쳤다. 근데 그 다쳤다 할지라도 상해죄는 나의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돼. 근데 문제는 공직방도 안 되는데, 공직방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 구속 요건 자체에서 적법한 공무수행에 대해서만 공직방이 되기 때문에 위법한 공무수행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공직방이 안 돼요. 즉 위법성이 조각돼서 공직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구속 요건 자체가 날아가서 공직방이 안 돼요.
요걸 지금 쟁점으로 낸 거거든. 그러니까 기억하고 그 아래 보기 지문에 함정은 똑같아요. 뭐가 함정이야? 위법성이 조각돼서 공지방이 안 된다. 요걸로 지금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건 있거든. 범죄가 공지방이 안 되는 건 알거든, 여러분들이. 근데 그게 위법성이 조각되는 건지 구속 욕구에 조각되는 건지는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미 그냥 기억에서도 그러면 이제 문제 3번에 기억 올라가서 이는 정당방위로서 공지방이 안 된다? 아니죠. 애초부터 구속 요건이 탈락하니까 공지방이 안 되죠. 정당방위는 뭐가 조각되는 건데? 위법성이 조각되는 건데. 애초부터 구속 요건 자체가 날아가서 공지방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밑에 문제에서 보기 첫 번째 보기 갑에 대한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 방해죄 및 제257조 제1항 상해죄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해서 공지방은 뭐 때문에? 구속요건이 조각되는 거고 상해죄는 맞아요. 상해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예요. 근데 함정 카드를 똑같이 만들어놨잖아. 그러니까 기존 문제를 잘 분석을 하면 우리가 다 풀 수 있어. 다 풀 수 있어. 그래서 문제 3번에 일단 기억은 틀렸고요. 기억은 틀렸고 사실 이제 문제 3번에서 묻고 싶은 것은 니은하고 디귿이었죠. 니은하고 디귿. 근데 아까 치면 제가 이미 제출 요게 항상 조금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장에서 우리는 이미 제출 받으면 편한데 상대방은 안 낼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심지어 이렇게 걸려도 뻔뻔하게 나올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단 말이야. 또 불법 촬영을 봤어. 잠시만요 하고 보는데 얘가 다 이렇게 하면서 왜요? 좀 봅시다. 왜요? 싫은데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영장 없으면 깔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게 아예 찍고 있는 현행범을 딱 잡아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뭐 찰나의 순간에 얘가 잠깐 안 찍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갔다. 달라할 수 있어요? 못 주죠. 뭐 달라면 못 하죠. 그럼 이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상대방의 협조. 협조. 아니 혹시 그래서 혹시 조금 그 싱거워져서 그런데 혹시 좀 협조할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싫은데요? 하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또 어때? 또 그걸 그냥 넘기기 좀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나중에 괜히 그 크게 처벌받지 마시고 지금 빨리 보여주세요. 그 나중에 오면 더 큰일 나요. 빨리 지금 보여주고 나아요. 해서 상대방이 제 경찰이 빨리 보여주세요. 해서 딱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보여줬다. 자, 그러면 이거 이미 제출이 아니야. 이제 여기서부터가 생각이 갈리는 거야. 경찰관들은 뭐라 그래? 우리가 뭐 강제했어요? 그냥 보여줄 수 있냐 물어봤다. 상대방은 뭐라 그래? 난 보여주기 싫었는데 무섭게 말하니까 그냥 드렸어요. 해서 이 이미 제출 절차가 상당히 좀 문제가 돼요.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지금 몰래 촬영하는 갑의 휴대전화를 우리는 이미 제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제출을 받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굳이 영장도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여기 휴대폰을 이렇게 압수를 하면서 휴대폰을 우리가 이제 압수를 하면서 압수조서에 압수경위가 쭉 적혀요. 그래서 사법경찰관 누구는 현장에서 뭐 하던 중에 의심스러운 사람을 발견을 해가지고 뒤쫓아 가던 중에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미 제출로 받아옴 이렇게 되어 있고 압수 물품 이렇게 뭐 갤럭시 뭐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이렇게 쭉 적은다고. 이게 이제 압수조서예요. 자, 이미 제출이 여러분 위법하면 이거 압수수색 있어 없어요? 없는 거고 이미 제출이 적법하면 효력이 있는 거고. 그 휴대폰 여기 압수물 휴대폰. 그러면 두
두 번째, 만약에 이미 제출 절차가 위법해버리면 이거는 증거로 못 쓰겠죠. 이거는 증거로 못 써요. 근데 이 압수조서에 지금 뭐가 있냐면 사법경찰관이 현장을 목격했단 말이야. 그 현장을 목격한 내용이 지금 여기에 적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별도의 증거가 돼요,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 야, 이미 제출 과정에서 만들어진 압수조서인데 이미 제출이 위법하면 이것도 효력이 없는 거 아니냐? 라고 봤던 게 원심이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은 아니래. 야, 이미 제출로 영향을 받는 거는 휴대폰이고, 야, 그럼 예를 들면 당시 범죄 현장을 목격한 일반 국민 A가 있어. 그래서 A가 그 현장을 목격한 다음에 막 자기 다이어리에 적어놨어.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언제 어떤 사람이 누굴 따라가는 거를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 그거는 증거가 돼요, 안 돼요? 그거 당연히 증거가 되겠지. 일반 국민이 목격한 내용들인데. 그럼 야, 그거랑 여기에 적힌 내용이랑 뭐가 달라? 똑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휴대폰과 별개로 여기 압수조서에 적힌 이 진술 내용, 요거는 여기 나와 있는 거 이미 제출 절차가 적법했는지하고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어려운 판례예요. 어려운 판례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래서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에 해당을 한다. 그러면 종이가 있고요. 그 종이에 적힌 내용이 있고요. 그게 법정의 증거로 제출이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다 그걸 적는 걸 판사가 봤어, 못 봤어? 못 봤죠. 그러니까 전부 전문이에요. 판사가 직접 못 봤으면 전부 전문이야. 판사가 직접 못 봤으면 전부 전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것도 그래. 그럼 증거로 써줄게. 증거로 써줄 건데 그러면 이거는 전문법칙 몇 조로 가야 되냐? 몇 조로 가야 되냐? 자, 여러분 전문법칙 복잡한데 딱 하나의 루트만 좀 기억해줘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는 결국 312조 아니면 313, 물론 이게 압도적으로 훨씬 많이 나오죠. 요거를 구별짓는 기준은 뭐예요? 그 문서가 만들어진 장소가 수사기관이면 312조, 그 외면 313조죠. 일단 그거부터야. 수사기관이면 312조, 수사기관 바뀌면 313조. 여러분 질문, 구체적인 요건을 따지기에 앞서서 이게 믿을만해요? 이게 믿을만해요? 사경이 보는 앞에서 막 뭘 쓰는 거랑 내가 집에서 일기 쓰는 거랑 뭐가 더 신뢰도가 높아? 뭐가 더 진심이 담겨요? 일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성립 요건이 넓어요.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우리 1항부터 3항까지, 여러분 1항부터 3항이 있고 그 다음 4항 구별하는 건 뭐예요? 피의자면 이렇게 가고 피의자가 아니면 이렇게 가죠. 이것들은 뭐예요? 그냥 나 아닌데요. 나 경찰관이 앞에 계셔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거짓말했어요. 라고 하면 끝이야.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는단 말이야. 이거는 내가 그때 일기 거짓말 쓴 거예요. 라고 해도 안 먹혀. 그러니까 망했다. 어디 갔지? 여기 있다. 그래서 뭐 느낌상 여기는 훨씬 넓은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 지금 압수조서 누가? 경찰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만든 거야. 그 다음에 지금 경찰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목격한 내용이에요? 아니면 일종의 참고인으로 목격한 내용이에요? 참고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이걸로 못 가고 이걸로 갈 건데 묻고 답할 때 쓴 거야? 혼자 쓴 거야?
혼자 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 이제 5항에 뭐가 있어요? 5항에 뭐 진술서든 자술서든 뭐든 수사기관이랑 쓴 거면 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몇 조로 가는 거예요? 315조 5항. 피고인 아닌 자죠? 되져가는 피고인 아니니까. 그 다음에 수사 과정. 우리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해가지고 원지수자 법정에 나와가지고 제가 쓴 거 맞습니다 라고 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판례인데 어려운 판례예요. 어려운 판례. 그래서 3쪽에 니은 보시면 니은 문제 P1이 갑이 휴대전화를 접법에 압수하면서 작성한 압수조서의 경위란에 갑이 뭐 짧은 치마를 입고 올라온 여성을 쫓아가가지고 뭐 휴대전화를 몰래 촬영했다라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고 그 하단에 갑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고 위 압수조서를 작성한 경찰관의 기명날인이 있는 경우에 위 압수조서에 압수 경위란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은 아까 뭐라고? 이거 피고인 아니고 수사 과정이고 그러니까 수사 과정이니까 312조 그 다음에 원래 참고인이면 312조 4호로 갔을 건데 이게 신문 묻고 답하는 게 아니라 적은 거니까 진술서니까 5항으로 간다. 그래서 5항에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러면 디귿 봅시다. 만약 위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가 위법하다면 휴대전화의 압수가 위법하다면 이것도 같이 위법하다? 이거는 상관이 없다고. 요거는 이거 못 쓰는 거랑 요거랑은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압수 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터잡아 획득한 이차적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동의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 여기 보시면 이미 제출 절차가 적법했는지하고는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범죄. 우리 지금 휴대폰 압수하는 거 그거 써먹는 거 아니다.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증거람이 동의하더라도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해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디귿 어렵죠. 그 다음에 리을 봅시다. 우리 영상 녹화. 자 여러분 영상 녹화. 우리 그 수사할 때 피의자한테 질문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고 질문해 그냥 물어봐요. 그냥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피의자한테 영상 녹화할 때요. 동의받을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야, 우리가 수사하겠다는데 말만 해주면 돼요. 야, 우리 영상 녹화 찍을게. 일로 오세요. 하고 데리고 와가지고 찍고 촬영만 하면 돼. 자, 근데 참고인이에요. 어떤 사건의 피해자야. 강도 사건의 피해자야. 피해자 참고인이죠, 여러분. 그 피의자 아니면 다 참고인이에요. 피의자가 아니면 다 참고인이야. 그럼 피해자가 나와가지고 근데 진술의 정확성을 위해서 영상 녹화 찍어도 될까요? 그러면 이제 피해자가 나중에 제 얼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볼 수도 있고 그럼 영상 안 찍을래요. 라고 하면 못 찍어요. 참고인한테는 우리가 강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참고인은 뭐가 필요해요? 참고인 동의 필요해요. 참고인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상 녹화면 이거 나오고 참고인은 동의가 필요하고 피의자는 동의 필요 없고. 두 번째 이게 중요하죠. 다이게 우리가 봐봐 여러분 수사를 받는 거는 한 2020년도 1월 5일에 받았어. 근데 여러분 내가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수사가 3, 4개월 진행이 되고 검사가 기소해서 재판이 되고 아까쯤에 피고인은 내 진술을 동의하지 않았대. 그래서 법정에서 나보고 나오래. 그리고 내가 가. 그러면 내가 7, 8개월 전에 경찰서에서 한 이야기가 기억이 나 안 나? 기억이 안 나. 내가 뭐라 했더라 그때? 그러니까 그때 영상이 있어.
그 영상으로 뭐 할 수 있어? 아, 그때 그렇게 말했구나 라고 틀어보고 내 기억을 환기할 수는 있는데, 독자적인 증거 능력은 없으나 참고인 조서의 진정 성립으로는 사용 가능하다. 이게 여러분 뭐 들어는 봤을 거야. 들어는 봤을 건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여기 있죠. 324조 4항 사경 작성이 피고인 아닌 자니까 참고인이죠. 피고인 아닌 자니까 참고인이고, 그 조서는 뭐 우리가 그냥 뭐 적법 절차가 있어야 되고, 검사하고 사경 앞에서 말한 대로, 당신이 말한 대로 그대로 적혀 있어요. 이거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이 원진술자가 공판 기일이나 공판 준비 기일에서 말을 해줘요. 예, 제가 말한 대로 되어 있네요 라고 딱 얘기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 참고인이 제가 그때 뭐라고 말했더라? 모르겠어. 참고인이 지금 당시 수사를 받을 당시에 참고인 그때 A 해서 B 해서 C 이렇게 말해가지고 조서에는 지금 이렇게 적혀 있는데 당시에 그렇게 말한 거 맞아요? 라고 물어봐. 그러니까 참고인이 네 그러면 좋은데 헷갈려. 그때 뭐라고 말했더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 그때 뭐 한다고? 그러면 마침 뭐가 있으니까, 영상이 있으니까 그때 영상을 틀어봅시다. 해서 법정에서 영상을 틀어요. 영상이 재생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여. 내가 그때 A, B, C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서에 그대로 A, B, C 이렇게 적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당시 그때 말한 것처럼 조서에 그대로 적혀 있죠. 그러면 실질적 진정 성립이 드디어 인정이 됐네. 뭐 때문에? 영상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튼 이유는 뭐 때문이야? 조서의 증거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여기 나와 있는 조서의 진정 성립. 당신이 그때 말한 대로 적혀 있네요. 요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재생을 틀 수 있어. 그럼 두 번째, 참고인 조서. 근데 예를 들면 아까쯤에 진정 성립까지는 인정이 됐거든. 근데 조서에 기명 날인이 빠져 있어. 혹은 갑자기 막 증언을 거부해. 그러면 진정 성립은 됐어도 뭐는 없겠어요? 조서는 증거가 안 되겠지. 기명 날인이 없으면 날아가는 거야. 기명 날인이 없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증거로 못 쓰면 어떡하지? 판사님, 영상 이거 있으니까 요것만 따로 떼서 증거를 합시다. 참고인 ABC라고 말했네. 요것만 따로 떼서 증거를 합시다. 요거는 안 돼요. 이게 독자적인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뭘 위해서? 조서를 만들기, 이 조서의 증거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혼자 따로 떼가지고 독자적인 증거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상 녹화물에서 나올 법한 쟁점의 대부분이야. 그러면 올라가서 문제 3번의 리을 봅시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영상 녹화를 위해 미리 영상 녹화 사실을 갑과 A에게 각각 알려주었으나, 그럼 갑은 누구예요? 갑은 피의자야. A는 피해자죠. 피해자니까 A는 참고인이죠. 그러면 여기서 갑은 촬영을 거부하고 A는 이에 동의했다. 근데 갑은 촬영을 거부해도 우리는 찍을 수 있어요. A는 동의했으니까 잘 됐네요. 그 다음에 갑에 대한 영상 녹화물은 첫 번째, 기억 환기를 위한 자료를 활용할 수 없냐? 아니, 이건 가능해요. 그때 내가 그렇게 말했구나 라고 요거 가능하고, 그 다음에 A에 대한 영상 녹화물은 참고인 제출조서의 실질적 진정 성립
위한 방법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문장이 다 맞는데 딱 뭐가 틀렸어? 기억 환경으로 못 쓴다. 요거 하나가 틀린 거죠. 앞뒤로는 다 괜찮아. 앞뒤로는 다 괜찮아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리을에서 굳이 출제자 의도는 뭐였을까? 갑은 촬영을 거부했지만 영상 녹화물은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 미음. 이거는 굳이 설명을 이것도 사실 타고 타면 어디까지 가요? 이게 연결되는 건 아닌데, 아까쯤에 우리 뭐 했니? 내가 반대였구나. 원래 이제 아까쯤에 우리 이거 할 때 원래 뭐였다고? 원래 이게 이건 왜 안 지워질까? 원래 이게 특수상해가 폭처법에 있을 때는 3년 이상이었어요. 그 다음에 특수공지방 치상 요거 몇 년이에요? 요거 3년 이상이거든. 근데 여러분 그 특수공지방 치상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요거는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고의 플러스 과실의 범죄인데, 고의 플러스 고의의 범죄가 고의 플러스 과실보다 형이 낮거나 같을 때 형의 불균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부진정 결과적 인정하는 게 그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고, 근데 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내가 자동차로 공무원을 들이박아버렸어. 그래서 특수공지방을 하면서 특수상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특수공지방 치상보다 형이 똑같아 버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 되는데, 이게 별도의 고의의 범죄가 구성이 될 때 양자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형이도 높거나 같으면 법조 경합으로서 요것만, 고의 범위도 높으면 상경이죠. 근데 이것도 3년, 이것도 3년이야. 그러니까 굳이 이거 성립 안 하고 요것만 성립한다는 거 아마 형법 앞부분 공부했을 겁니다. 그래서 특수공지방 치상죄만 되고, 이 당신이 폭적법상인데 폭적법상 특수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맞는 선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쉴 텐데, 제가 길게 안 하고 한 4시 반 정도에 끝낼 거거든요. 4시 반 정도에 끝낼 거라서 10분만 쉬었다가 1시간 정도만 더 하고 오늘 일단 마무리하기 좀 되게 좀 오래 걸리고 하네요. 천천히 한번 복습하게 10분만 쉬었다가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